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컨트롤 유니온의 장재웅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포장 분야의 리사이클 인증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지금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네, 목차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컨트롤 유니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중요하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GRS, RCS, 그리고 ISCC, 그리고 리사이클래스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 발표 시간이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인증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할 예정이고, 이제 그 중에서 좀 리사이클래스의 이제 법령 부분에 대해서 호환 가능한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컨트롤 유니온에 대한 2024년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유니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컨트롤 유니온은 이제 국제적인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본사가 이제 저희가 설립된 건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속한 곳은 이제 한국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 자체가 뭐 리사이클 인증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외에도 이제 유기농 식품, 그리고 식품 안전, 바이오 에너지, 산림, 수산 관련된 인증도 지금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저희가 표시한 이제 인증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담당자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마 많은 이제 고객사분들께서는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제품 그리고 ESG 관련된 경영에 대한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을 지금 취득하고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중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인바이러먼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돼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공급망 관리입니다. 이 공급망 관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인증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거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해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패키징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이제 EU에서는 이제 EU 그린딜이라는 부분이 2019년에 지금 발췌가 되었고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50년까지 그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관련된 이제 하나의 또 아젠다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Fit for 55라고 하는 이제 아젠다를 만들었고요. 이 아젠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55% 감소하겠다는 부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패키징, 이제 리사이클이나 패키징에 대해서 텍소노미 관련된 부분을 잡고 있고요. 아마 이 텍소노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각 나라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재활용 용기 원료를 이제 2025년까지는 25% 그리고 2030년까지는 30%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스페인은 이제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제 2022년에 이제 발표된 내용으로서 이제 스페인에 들어가는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리사이클 포장재가 아닌 버진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톤당 450유로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측정하기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페인에 대한 칙령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업체들께서 이제 버진 플라스틱에 대한 수출을 이제 좀 자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환이 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인증 프로그램은 이제 리사이클래스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차후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에 이제 기업통상부에서 재활용률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는 톤당 200파운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1월에 9개월 동안 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포장재 세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2.8억 파운드 하나로 3,500억 원 정도가 세금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EU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우 강력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매스 밸런스 방식, 물리수지 접근법에 대한 사용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바로 뒤에 나올 이제 M월 쪽과 C월 쪽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 그 각 관리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UN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은 2024년에는 이제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협약 자체는 강력한 이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협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마다 좀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보시다시피 이제 각 이제 연도별로 해서 재활용률에 대한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률에 대한 부분을 100% 맞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으며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100% 생산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리사이클에 대한 이제 인증과 리사이클 포장재에 대한 니즈가 계속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각 해외별로 해서 이런 이제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이 수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마 지금 저희 ISCC 플러스나 그리고 GRS 인증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외에도 저희 리사이클래스 인증도 이제 적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FSC 관련된 인증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들은 이제 국제적인 인증이다 보니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닌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적용이 가능한 인증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올 제3자 인증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각 인증들은 결국에는 제품 추적성,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체크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원료 입고부터 해서 제품 출고까지 이제 각 생산되는 이제 각 프로세스별로 인증이 꼭 필요하고 그 인증에 따른 제품 추적성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전달이 돼야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이 리사이클로 판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이제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 인증 구조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자인 협회, 제2자인 인정기관, 제3자인 인증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협회에서는 이제 인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증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수 있는 하나의 그 역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자인 협회가 인증에 대한 심사나 인증서를 발행하기에는 이제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 제3자 같은 컨트롤 유니언을 통해 가지고 인증에 대한 부분의 심사와 그리고 인증서 발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 추적성에 관련된 제품 증명서 발행하는 부분을 저희에게 자격을 부여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2자 인정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제3자 같은 인증기관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자, 2자, 3자의 구조를 통해서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추적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아마 GRS, RCS 그리고 ISCC에 대한 이제 인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결국적으로 모든 이제 공급망 체인에서 이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에서는 다 모든 업체들과 모든 공장들이 SC, 스코프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인증서가 발행된 시점 이후에 생산과 출고된 리사이클 제품에 대해서는 GRS나 RCS 같은 경우는 TC, 트랜잭션 서티피케이트로 저희 제품 증명서를 보증하고 있고요. ISCC 같은 경우는 SD, Sustainability Declaration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 증명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은 GRS랑 RCS는 브랜드도 인증을 받으셔야 로고 사용이 가능하고 ISCC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쪽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협회에게 로고 관련된 사용 승인을 요청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인증 프로그램들은 제품 추적성, 공급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적은 관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미팅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RCS 인증 같은 경우는 최소 혼용률이 5%부터 해서 100%까지 이제 컨펌이 가능한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고, GRS 같은 경우는 최소 20% 그리고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0% 이제 리사이클 혼용률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RS, RCS는 동일하게 제품 추적성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GRS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니 보다 다른 인증 프로그램보다 ESG 관련된 경영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리고 ISCC에 대한 인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ISCC는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Carbon Certification이라 해서 탄소 관련된 배출 인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ISCC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사항이 GHG 배출량 계산 및 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유럽과 많이 이제 온도가 좀 비슷하다 보니 이 ISCC 인증 자체는 유럽에서는 많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고요. 아마 지금 ISCC는 또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인증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ISCC EU, ISCC 플러스, ISCC 코르샤로 나눠져 있긴 한데 아마 패키징 쪽은 실제로 ISCC 플러스 쪽으로 좀 적용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ISCC EU, 코르샤 같은 경우는 이제 EU는 이제 바이오 연료 관련된 부분으로 실제로 유럽에 들어가는 바이오 연료에 ISCC EU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CC 코르샤 같은 경우는 항공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필요하다 하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플러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도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ISCC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서큘러, 그리고 서큘러, 리뉴어블 이 4가지 카테고리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서큘러를 리사이클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콘이나 이런 코튼 같은 지속 가능한 이제 농장에서 이제 생산된 것에 대해서도 ISCC EU나 플러스 인증이 가능하고요. 바이오 서큘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이나 다른 이제 자연에서 나왔던 이런 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활용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오 서큘러를 잡고 있고 실제 바이오 서큘러에서 가장 유명하다보다는 좀 이제 인지도가 높은 이제 원료 같은 경우는 UCO, 유즈드 코킹 오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큘러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사이클하는 거를 이제 서큘러로 잡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 쪽은 서큘러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소나 이런 풍력 관련된 에너지까지도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ISCC에 대한 인증에 대한 이제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CC 같은 경우도 이제 제품 추적성 자체가 GRS, RCS와도 비슷하지만 실제로 이제 포인트 오브 오리진 이 폐기물이 발생된 이제 지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인증을 받으시진 않으셔도 되고 다만 셀프 디클레이션 원료 확약서를 통해 가지고 이 제품 추적성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정이 들어가거나 이제 퀄리팅하는 퀄리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ISCC 인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증 받으신 다음에 이제 SD 서스테이너블 디클레이션을 통해서 제품 추적성이 진행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ISO 2209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좀 잘 발췌해서 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 ISCC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 밸런스에 대한 부분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GRS, RCS, 리사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매스 밸런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ISCC EU나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스 밸런스 관리 방식에 대해 접근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케미컬 리사이클링 하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은 ISCC 인증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SCC는 컨트롤드 블렌딩과 세그멘팅 관련된 내용도 다 포괄이 되어 있다 보니 좀 더 넓은 영역의 인증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고 부분은 지금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현재 인증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햇반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ISCC 플러스 인증을 받고 로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CC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협회에게 로고 사용을 이제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래스 인증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래스는 저희가 최근에 론칭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듈이 리사이클링 프로세스,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는 플레이크 그리고 칩이나 펠렛을 만드는 압출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의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은 그 이후인 컴파운딩이나 이제 성형이나 이런 이제 패키징 만드는 이런 이후 공정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에 대한 모듈을 적용해서 심사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사이클래스는 실제로 이제 EN 15343의 법령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스페인에 들어가는 이제 패키징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래스 인증받은 게 최소 혼용률이 몇 % 이상 충족이 된다 하면은 세금에 대한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래스 인증 자체가 조금 이제 확장하는데 조금 속도가 더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해년도 리사이클래스 인증을 받고자 하시면은 그 A라는 업체가 인증 받고자 하시면은 B, C, D라는 이제 원료 공급 업체 중에 두 곳이 리사이클래스 인증을 받아야 A 업체도 리사이클래스 인증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리스크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접은 기준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유럽에서는 이 리사이클래스에 대한 인증 자체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저번에 패키징 포럼에서도 이런 협회에서 이런 관련된 발표를 준비하였고, 이게 실제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추가 모듈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모듈 C에서 보시면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이제 플레이크나 이제 칩 업체들은 이제 유럽에 속한 이제 업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분도 심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래스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치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되다 보니 세그멘테인 부분과 컨트롤드 블렌딩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매스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쪽에서는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이제 만약 자기들이 체크하기에 컨트롤드 블렌딩에 대한 공정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놓긴 했습니다. 다만 이 그 케미컬 리사이클링이라는 그 공정 자체가 이제 매스 밸런스 부분이 아닌 컨트롤드 블렌딩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게 현재 지금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지금 기준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컨트롤 유니온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고객사들이 패키징 관련된 업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인증에서도 이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 컨트롤 유니온은 패키징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올해 7월 20일에는 이런 저희도 패키징 포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발표 연사님들과 이제 저희 포장학회 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저희 지사에서나 다 내부적으로 너무 좋은 평가와 좀 성료가 됐다 보니 내년도에 좀 더 큰 행사식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긴 하고요. 첫 해년도는 저희가 이제 뭐 코호스팅 관련된 공동 주관이나 공동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접의해서 내년 7월 달에 저희가 패키징 포럼을 제2회 준비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